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비뇨의학과 최현섭입니다. 제일 흔한 원인은 역시 전립선 비대증이 제일 많고요. 그 외에도 방광 기능이 예전과 같지 않게 좀 약해진다든지, 당뇨가 없던 게 생겼다든지, 항이뇨 호르몬의 변화, 몸 전체의 상태가 변함으로써 낮과 밤에 수분 균형의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남성들의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한 좀 많은 얘기들을 자세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전립선은 남자의 생식기관입니다. 남자 골반의 아주 센터에 굉장히 깊숙한 데에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생식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밤톨처럼 생긴 기관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물주머니 같은 게 방광이고요. 방광에서 소변이 이렇게 흘러나올 때 전립선이 이 중간에 소변 나오는 길의 일부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남자의 정액을 생성했다가 쏴주는 역할을 전립선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생식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식기관이 퇴화되는 50대 이후 갱년기 남성들에게 전립선에 변화가 생기는데, 여자는 폐경이라는 걸 겪지만 남자는 이 전립선이 뚱뚱해지는 일을 겪습니다. 고속도로에 차가 막히는 병목 구간이 생기는 이런 현상들을 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소변의 불편함을 유발을 하는 겁니다.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시원하지 않으니까 자꾸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되고, 소변이 다 안 빠졌으니까 자꾸 오줌 누러 잠을 깨야 되고, 소변을 보고 나도 방광에 잔뇨가 남아있고, 방광 입장에서는 소변이 자꾸 나가질 않으니까 더 많은 소변을 밀어내려고 방광이 점점점 두꺼워지고,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그 비대한 자체가 방광을 자극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1년, 2년 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년, 10년 이상 지속적인 자극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자주 보는 일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은 초기에 꼭 확인하시고 진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루에 사람이 소변을 배출하는 양이 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많으면 2리터까지도 되는데요. 한 번에 소변 볼 때 보통 150에서 200cc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보통 7번 정도로 얘기를 드리는데, 물 드시는 양이 적어서 소변 양이 적은 분들은 4번, 5번 보기도 하고요. 과민성 방광이나 이런 게 있으면 20번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7번 내외가 정상적인 소변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변이 더 안 나오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차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를 놓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었어요. 다음 휴게소까지 억지로 소변을 참았어요. 화장실을 딱 갔는데 소변이 덜커덕 안 나와 버립니다. 소변을 너무 오래 참아 버리면 안 그래도 약한 소변이 압력이 떨어지면서 소변 보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을 드시고 있거나 평소에도 좀 소변 줄기가 너무 약한 분들에 있어서는 오래 참는 것은 별로 권장되지가 않습니다. 복부 초음파로도 어느 정도 전립선의 크기를 가늠할 수는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경직장 초음파를 통해서 전립선에 가까이 접근을 해서 전립선의 크기나 위치나 모양 같은 거를 확인을 하고요. 피검사, 소변검사 안에 다양한 항목들을 포함을 합니다. 신장 기능 검사, 당뇨가 있는지, 또 전립선 항원 검사라고 해서 전립선 암을 찾아내는 지표,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고 있고요. 소변에 염증이 있는지 검사, 소변에 혈뇨가 있는지 일반적인 소변 검사를 다 하고요. 요속 검사라고 있습니다. 소변 속도를 측정하는 검사예요. 화장실처럼 생긴 기계에다 소변을 보세요. 그러면 그 기계가 자동으로 소변 속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소변을 다 보신 다음에 잔뇨 검사,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전립선 비대증 증상 점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변을 자주 봐서 불편하다, 내가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서 불편하다, 밤에 소변을 자꾸 봐서 불편하다, 너무 급하게 나온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체크하는 점수표가 있거든요. 그 점수표를 체크하시도록 해서 치료 전과 후를 비교하는 좋은 지표로 삼고 있고요. 전립선 비대증이 없는 남성들은 전립선 크기를
대략 20cc 이하로 봅니다. 밤톨 정도 되는 크기가 한 20 정도 됩니다. 대개 25에서 30 정도가 전립선 비대증 초기라고 할 수 있고요. 정말 수술까지 해야 돼서 심각한 전립선 비대증 또는 소변을 아예 못 보실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요폐를 보이는 분들은 뭐 60, 70, 저는 300까지도 봤고요. 어쨌든 환자의 증상과 또 비대증의 정도를 초음파로 측정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진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가 있겠죠. 약물 치료는 전립선을 통과하는 소변이 압박을 받지 않도록 약으로 그 병목 구간의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소변 속도를 높이고 소변의 소통이 원활하게 하는 이런 알파 차단제라는 약물이 있고요. 또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것이 우리 남성 호르몬의 변화 때문인데 그 남성 호르몬을 변화시키는 중간 과정을 차단하는 약들이 또 있어요. 그런 약들을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전립선이 점점 커지는 속도를 좀 더디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약물 치료고요. 수술적인 치료는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을 넣어서 레이저로 깎아내는 이런 수술들이 제일 흔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전립선의 비대해진 부분을 절제해내는 로봇 수술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작은 병원들에서는 전립선에 클립을 삽입을 해서 소통을 도와주는 병목 구간을 살짝 치워주는 이런 간단한 수술들도 많이 하시고 있는 것으로 요즘에는 많은 다양한 옵션들이 또 있습니다. 전립선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불편함을 느끼는 게 아니고,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은 그 초음파에서 특정 부위에 뭐 비대증이 많이 몰려 있다든지, 전문 용어로는 이행대 부위에 비대증이 심할 때는 특히 이런 증상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꼭 그렇게 기계적으로 얼마 이상이면 비대증이고 얼마 이상이면 뭐 수치적으로 얼마니까 약을 먹어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고 이렇게 절대적으로 갈라 놓을 수는 없는 거죠.